그러면은 이제 저희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네. 혹시 BTS 아시나요? 아, BTS 알지? BTS도 그렇고 이제 블랙핑크도 그렇고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이것도 그렇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또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이쪽 IT 산업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IT 산업과 한류 문화로 인해서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떤 것 같으신지. BTS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전 아시아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에 가도 한국 말도 지금 배우는 대학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아주 확산돼가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죠. 차쌤만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뭐 아이돌 가수라든지 아니면 가수라든지 일반 대중 가수라든지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가수로는 뭐 이제 뭐 나훈아, 뭐 나훈아. 이제 남진, 뭐 그건 남진. 나중에 또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또 뭐 이제 네네, 외국은 그래주세요. 이제 옛날에 뭐 저희들 그냥 상송, 뭐 깐존에 가서 뭐 또는 팝송 가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 듣고 자랐지.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좀 법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가장 이제 이 IT로 이제 저작권이 제일 중요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뀐 것이 왜냐하면 종전에는 저작권 그러면은 네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허락 없이 출판하고 네. 몰래 팔아 아. 출판해가 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으로 복제해서 판다는 개념이 지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작권자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저작권자한테 비용을 안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저작권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작권 개념이 생겨서 이제 전송권, 이거 전파로 보내는 권리도 저작권자한테 있다. 허락 없이 보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작권자가 아주 잘 보호가 되고 있죠. 네. 아까 또 이렇게 법을 고쳤다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대표적인 판결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2007년에 이제 소리바다에 대한 사건인데 제가 그때 당시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2007년에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신화라는 가수 신화가 있었죠. 아시나요?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CD도 듣고 테이프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소리바다를 통해서 이제 음원을 다운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악을 예, 듣곤 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소리바다가 사라졌어요. 여기에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여를 하셨다고. 관여라는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된 건가요? 저작권자가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네네. 못하게 하니까 그게 이제 소송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소리바다를 만든 분은 굉장히 이제 이 IT 산업, IT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음원이 퍼져나가는데 크게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법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미비한 상태에서 그 법을 위반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퍼뜨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 이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 이제 아까 말한 전송권도 들어가고 또 복제권도 넓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이제 그 드러나가지고 이제 네네. 그것이 금지되게 됐죠. 아까 말한 이제 IT와 한류가 결합해가지고 음악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시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게. 네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데는 큰 공헌을 세운 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안 그래도 저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음원을 다운받을 때 약간 좀 이상한 그 냄새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유죄다, 무죄다,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딱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네. 자기들이 그 저작권법을 다 피해가면서 그 기술을 개발했기 네네네. 때문에 애매했는데 이제 나중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법이 변하게 돼서 이제 현실적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네, 자,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변화해가 저작권자를 보호해 주니까 네네. 이제 저작권자도 안심하고 이제 또 저작 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게 돼서 더 좋은 음악이 이제 선순환이 되죠. 수입이 생기니까 재투자해가 또 네. 새로운 이제 음악 그룹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그런 수입이 오니까 네네. 그 수입을 재투자해서 이렇게 되고 네. 이제는 이제 음악만 해도 충분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네.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더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요즘은 뭐 부동산 리츠 같은 게 있는데 음악도 리츠 형식으로 투자 받아가지고 작곡가한테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음악이 나오면은 그 음악의 지분을 뭐 1%씩 사가지고 네. 성공하면은 자기도 투자한 금에 몇 배를 벌고 네. 뭐 실패하면 또 투자해가 이제 손실 보고 하는 식으로까지 발전했으니까 엄청난 발전한 거죠. 오, 그 그런 자체가 것도 하나의 있나요? 회사가 된 거죠. 아, 예. 네네. 그러면 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요즘에는 이제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또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 관련된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예. 지적재산권이 이제 뭐 문학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지적재산권이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음악 미술 뭐 어문제 저작권 뭐 이제 네. 미술 저작권 음악 저작권 이건 전통적인 저작권이고 네. 거기 또 이제 확장돼가 건축 같은 것도 이제 설계해가지고 건물 잘 지으면 그것도 저작권으로 이제 하고 또는 뭐 응용 미술 같은 것도 이제 하는데 그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가상 세계에서도 이제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예를 아주 쉽게 들면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는 네. 그냥 뭐 타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골프장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볼을 치면은 나무 속에 박히면은 또 뭐 우르르 소리가 나고 나무에 맞아가 또 길에 떨어지면은 또 현실 세계가 똑같은 소리를 내고 네. 또 그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300m 나가고 200m 나가고 하는 그것을 이제 골프장을 그대로 이제 가상 세계에다 구현을 한 거죠. 네네. 그게 IT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어떤 저작권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만드는 기술 자체는 우리의 머리에 지지 네. 재산으로 충분히 이제 돈을 벌어주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그 이제 아주 그 훌륭한 하나의 성과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영업을 하니까 골프장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골프장을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런. 골프장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비용을 들여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 비용도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가서 네네.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거 좀 곤란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네네네. 그 소송을 이제 하니까 그거는 무슨 그 골프장에 대한 침해가 되겠다. 근데 법이 딱히 없어요. 근데 법이 없으면은 일반 법으로 가면은 민법으로 가거든요. 네네. 민법으로 가서 그냥 불법행위가 된다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자꾸 나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저작권도 아니고 뭐 특허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이제 그런 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특별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권의 한 분야로 앞으로 편입될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거야 지금 이제 네. 많죠. 뭐 우리 네. 이제 AI가 발전하니까 AI. AI에 기반한 무슨 이제 자동차가 네. 나올 때 그러면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기술은 해결되더라도 그거는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문제니까 뭔가 네. 이제 합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이건 기계는 두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가면은 자동차를 한 사람 쪽으로 이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또 안에 탄 사람하고 밖에 제3자 할 때 안에 탄 사람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냐, 밖에 사람을 보호를 할 것이냐 네. 이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니까 어렵죠. 취재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사회 변화의 속도를 이제 법과 제도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든 할 수 있죠. 당연한 왜냐하면 현상. 법이라는 것은 이제 네.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기존 질서가 너무 빨리 이제 붕괴되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자체가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해치니까 그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이제 변화를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향을
다수가 의사가 합치가 돼야 법을 고치지. 네네. 무슨 어떤 선구자가 앞으로 이래 돼야 된다 해가 네. 법을 고칠 수는 없거든요. 방향은 맞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이 조금 더 늦게 이제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합의하는 과정 그렇지. 속에 있는 네, 거다. 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